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 이렇게 4명을 확정하면서 2차 경선을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2차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서 최종 후보 2명이 맞서는 3차 경선 없이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을 결정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본격적인 세불리기와 정책 발표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파,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탄핵 찬성파로 분류돼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가 공교롭게도 탄핵 반대파 2명, 탄핵 찬성파 2명으로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경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경선 진출자로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해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당초 예상대로 무난히 1차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4강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아깝게도 4위 안에 들지 못했고 안철수 후보가 4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1차 경선에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등 나머지 3명과는 상당한 지지율 격차가 있고 나경원 후보와는 거의 격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비전 대회 후보자 토론회를 거쳐 21일과 22일 양일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상위 4명을 2차 경선 진출자로 선출했습니다. 황우여 국힘 선관위원장은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다면서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는 것을 양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2차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연 데 이어 24, 25일에 주도권 토론회, 26일 4인 후보자 간 토론회를 거쳐 27, 8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결정합니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로 확정되고 3차 경선은 열리지 않습니다. 2차 경선부터는 1차 경선 때와는 후보 선출 방식이 바뀝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 진출자를 결정했지만 2차 경선과 3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즉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각각 3차 경선 진출자와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한편 대선 후보 경선 4강이 확정되면서 2차 경선을 위한 각 후보 진영의 세불리기 작업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나경원 의원과 함께 반탄, 즉 탄핵 반대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활동했던 5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선명히 하면서 자유우파 진영 내 원칙 있는 소신파로 존재감을 확고히 굳혔습니다. 이 때문에 유력한 당내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지난 15일 당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파 진영의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참여한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면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윤 의원의 의중을 수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시 이번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선명히 했고 또 당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지만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측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지사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먼저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컷오프 결과가 나온 뒤 이철우 지사는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 지사 측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를 돕기로 하면서 이철우 지사의 김문수 지지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1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의 독주체제, 김문수 1강 체제가 상당히 유력했으나 본격적으로 경선이 진행되면서 홍준표 후보의 약진 또 한동훈 후보의 어느 정도의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겹치고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현재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명의 각축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1차 경선 컷오프 대상자를 끌어들여서 빅텐트를 꾸리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첫 단추가 이철우 경북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중 가장 거취가 주목되는 인사는 바로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의 핵심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상당히 지지층이 겹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 연대해서 지지율을 쭉 끌어올리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홍준표 후보 역시 나경원 의원을 끌어들일 경우 급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연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경원 의원, 나경원 후보는 아직까지는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2차 경선 진출자 중 적어도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이나 안철수를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가운데 특정 후보와 손을 잡을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의 향후 판단 그리고 선택이 주목된 상태입니다. 한편 1차 경선에서 컷오프된 양향자 전 의원, 거의 정치적 존재감은 미미합니다만 양향자 전 의원은 한동훈 후보 측에 합류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세 분리기도 눈에 띄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친윤계의 핵심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혀온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 캠프는 48명의 현역 의원이 지지의사를 밝혀서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리게 될 전망입니다. 홍준표 캠프 총괄 상황본부장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철규 의원의 합류 소식을 밝혔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2차 경선에서 51% 이상 지지를 얻어서 곧바로 본선에 오르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각 후보 캠프 인선 중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등 가장 많은 인재가 참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홍준표 후보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유상범, 구자근, 이인선, 강대식, 백종헌, 김위상, 김대식 의원 등입니다. 홍 후보 캠프 측은 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주호영, 김기현 의원을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특히 나경원 의원과의 연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염동열, 김한표, 박대동, 강효상, 정운천 전 의원과 배우 이정길 씨, 또 장태영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홍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4명의 후보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탄핵 반대파가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탄핵 찬성파가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각각 2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순알TV는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까지는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지지할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라도 한동훈 혹은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안철수 이렇게 명백히 탄핵에 찬성했고 지금의 이 난국을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음을 또한 분명히 밝힙니다. 일각에서는 소위 중도층, 부동층을 겨냥해서 한동훈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제도권 언론도 은근히 한동훈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보다 뚜렷하게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문수 혹은 홍준표, 나경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혹은 은근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위 한동훈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중도층을 겨냥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 보다 선명한 자유우파, 보수우파, 그리고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면서 거리에서 싸워오고 또 각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싸워온 수많은 애국 시민들을 그야말로 졸로 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선명한 자유우파, 보수우파는 나중에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한동훈을 찍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면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때와 비교해서도 결국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처럼 한동훈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완전히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좌파 진영에서 우파 진영으로 넘어와서 좌파에서야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한 배신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우파 진영에서 보면 좌파 진영에서 각성해서 깨닫고 우파 진영으로 넘어와서 우파적 가치를 위해 특히 대통령이 된 다음에 투쟁을 해왔고 또 과거 자신이 일했던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그런 뜻을 밝혔고 또 지난 대선 때 토론회 등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 등이 과거 윤석열 검사 행적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자 검사로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야말로 그 무시무시한 소위 적폐청산 수사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사들을 한동훈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고 했던 사람으로서 그 시절을 화양연화의 시기, 자신의 검사실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되고 또 당 비대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온갖 혜택을 누렸지만 바로 그 같은 자유우파 보수우파 안에서 윤 대통령에게 배신하고 변절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좌파 세력 척결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각을 벌여온 것이 바로 한동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4.10 총선에서 선거를 총괄지휘하는 비대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완전히 말아먹었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당대표를 맡으면서도 여러분들 기억에 선명한 당원 게시판 사건, 온갖 형태의 그런 협잡질에 가까운 장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들을 계속 해왔다는 점에서 한동훈이 만에 하나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된다면 왜 한동훈을 지지해야 되는지 그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재명의 당선이 매우 유력하다는 점을 우리는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의 당선을 막고 범우파 진영에서 이긴다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 될 텐데, 지금 이 구도에서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도저히 한동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당수 애국 시민들은 한동훈 대신 우파 진영의 다른 후보들을 택할 것이고, 혹은 기권을 하거나 심지어 한동훈에게 표를 던지느니 차라리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을 완전히 폭망시키겠다고 그렇게 공언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오히려 더 확실한 것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수 표를 갉아먹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몰라도 한동훈이나 혹은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은 김문수 혹은 현실적으로 홍준표까지, 이 4명의 후보들 중에는 김문수, 홍준표 2명까지는 지지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이나 안철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2명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권순할TV는 두 사람 중에는 김문수 후보를 더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홍준표 후보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장점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자유우파, 보수우파 진영의 리더로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곽기성 작가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곽기성 작가는 소설가로서 10년 동안의 죽음, 또 개똥, 집박이를 사랑한 고래잡이, 이런 소설들을 썼던 작가입니다. 곽기성 작가는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한동훈 지지의 허구성을 질타합니다. 아직도 한 빠순이들은 탄핵 반대자들을 극우로 지칭한다. 단언컨대 한동이 국힘 후보가 된다면 나는 이재명에 투표한다. 내부의 적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우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곽기성 작가, 아주 선명한 자유우파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소설가입니다. 이 곽기성 작가가 이런 정도로 한동훈이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자기는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재명에게 투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투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에게 투표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